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대학교 기초 강의 교재에 보면 웬만하면 숫자 101이 써져 있는데요. 이 숫자 101, 영어로는 기초의, 기본의, 입문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101회를 맞이한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투자의 기초, 정석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이 1시간 여러분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릴 주식비기 우선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현대 기아차는 내 손에.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내 손 안에 있고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큰 도움 되겠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앉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앉아서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도 또 변동성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많이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 바로 오미크론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분명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하시는 게 지금은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종목들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한 종목들을 노란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장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 괜찮아지려나 싶었더니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고 정말 시장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저희가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이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장이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와중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정말 고고하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님,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현재 상황 리뷰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그러한 개별 종목, 어떠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 지금 같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감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로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관련된 관심도가 또 더 집중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엔투스 성진이 가지고 있는 저평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실적,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을 아주 강하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한 부분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상증자와 자사주 소각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 한 주에 신주 두 주를 배정을 하는 200%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에 39만 6,400주를 소각을 하면서 원래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중간 배당도 실시를 했지만 연말에 아주 큰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기준으로 무려 76.96%,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저게 어제 기준인데 지금 오늘도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으면 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생방송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 정도의 상승률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엔투스 성진 역시 좀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현금성, 현금에 대한 여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엔투스 성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장기간에, 물론 단기간에 올라오면 굉장히 좋은 베스트의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주가 크게 조정을 보이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진입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도 아이폰에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신 모델이 굉장히 좋은 판매를 보이면서 당연히 같이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회사도 1분기와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져가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12조 6,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1,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기업인데 매출이 32% 그리고 영업이익이 67%나 증가를 한다는 건 올해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LG이노텍 자체로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업체 1분기와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 또한 4분기에 강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도 있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회사의 차트를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1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종목 역시 지수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조금은 받긴 했습니다만 이후 10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지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업체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 하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같이 흔들리는 시장에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탄탄한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LG이노텍 애플과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도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장 초반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죠.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만한 단단한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중에서 LG이노텍도 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이노텍도 LG이노텍인데 그 다음 종목도 움직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플랫폼 하나를 가져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후원 방식으로 창출하던 매출에서 광고가 좀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익 창출인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당연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사실 1분기, 2분기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 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나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적, 사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매출 창고인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이 생성이 되었던 9월 달, 정확하게 9월 29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시 한 번의 상승세, 다시 한 번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갔던 이유는 사실은 3분기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에 있었던 광고에 대한 매출이 이 정도까지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37.68%, 하지만 고가 기준으로 보자면 5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간 게 아프리카 TV입니다.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린 게 바로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조정에 사실 아프리카 TV는 최근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온 게 아프리카 TV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보자면 실적 부분 4분기에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이 알아서 컨텐츠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저는 재매수 구간이 지금은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재매수 구간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재매수 구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DB 하이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 주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8인치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가 하는 대형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지금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 그 중에 중심이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순간에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년까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로 전환에 대한 전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반도체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DB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공장 가동률이 100%나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 그리고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공장이 100%가 돌아가더라도 물량을 채우지 못한다. 당연히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연결이 됐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대한 실적, 올해보다 당연히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3,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 1분기와 2분기도 당연히 좋은 실적 보여줬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내년에는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24.8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지수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1선 라인에서 십자형 캔들을 만들었다는 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B하이텍도 아프리카 TV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구간에는 재매수 구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적 그리고 성장성을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매수 타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잘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좀 테스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스나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업체 역시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성장은 실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매출은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사실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올해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 역시도 사실 공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점을 찍은 투자가 내년에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실적 내년에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8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이슈도 있고 그 이슈를 덮어서 오히려 지금은 좀 좋은 쪽으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 어제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반등 시점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스나 역시 재매수 타점이 저는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생방송으로 분명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수 타점 분명히 매수하시면 종목 좋은 수익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재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재매수 타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란독방에서 그러한 부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에서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뭐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든든한 종목 제대로 챙겨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DB하이텍, 테스나는 지금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손짓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풀어봐야 될 텐데요. 우선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자동차 차체 제조. 자, 자동차 차체를 만들어내는 이 종목, 오늘의 주식 비기인데요. 앞서서 큰 힌트를 드렸을 때 전기차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 특히나 현대 기아차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짚어드렸습니다. 기대감이 한껏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자동차 차체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뼈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매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 나이만큼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온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좀 많이 깎으신 것 같은데요?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분야, 매우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포인트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체 같은 경우에 안전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단하지 않은
않는 차체를 가져가고 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죠. 네, 솔직히 굉장히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차체인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안전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분명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차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성과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 같은 경우엔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도는 물체의 강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체 같은 경우에 변형이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사실 뼈가 없다라고 하면은 흐물흐물하게 될 수밖에 흐물흐물하고 없기 우리가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차체를 만든다는 건 사실 좋은 기술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봤을 때 차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보시기엔 사진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한 화면에 떠 있네요. 저거 그냥 다 모아 놓으면 자동차 하나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부품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C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 부품을 모두 다 하나로 합친다면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체와 관련된 모든 부품 만들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체만 하더라도 두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드는데 저런 모양까지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기술력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체를 만드는 업체들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 번 수주되면 단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가 나오게 되고 그 차에 차체를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차가 끝날 때까지 사실 납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 신뢰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싶지 새로운 업체 좀 싸게 납품을 한다고 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차체를 다른 업체에게 받는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위험 부담이 있죠. 네, 완성차 업체들도 그러한 결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체에 대한 납품이 한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단종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번 수주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어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MC님은 어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크게 힌트 드렸잖아요. 현대 기아차?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큰 회사인 현대기아차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현대기아차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이라든지 그러한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납품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되죠. 지금 다 원재료 가격들 다 인상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자동차 지금 외관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철강인데 철강 가격 지금 인상폭도 굉장히 가파르고 요거 좀 부담이 된다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철강성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을 좀 보이고 지금 시점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변동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부품 공급사들의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재료를 현대기아차로부터 100%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철강성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러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을 일차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먼저 한번 흡수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오늘의 주식 비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재료를 현대기아차가 공급을 해주다 보니 당연히 이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와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와 실적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의 자동차 시장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올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성장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게 자동차 시장이라고 시장에 대한 이슈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중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이 업체 역시도 상당히 내년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 사실 매출 전체 비중을 봤을 때 58.5% 절반 이상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뒤집어서 될 것 생각해 같습니다. 보면 너무 한쪽에다가 많은 무게 중심을 쏠려 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좀 나빠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 역시도 실적이 당연히 저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자 리스크라고 이 회사 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결정한 게 바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시장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장성은 성장률로 따지면 사실 수소차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심이 사실 전기차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기차용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좋은 성장 동력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북미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매출의 28.8%가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그러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전기차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바로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회사보다 굉장히 더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회사 시총이 무려 지금 이 회사보다 7배 이상이 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회사보다 훨씬 더 잘 자랐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덩치만 보자면은 아들에 이렇게 얹혀간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연히 지주회사,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영업이익이 자회사 지분법상 손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업,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회사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그러니까요. 엄마보다 7배나 큰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핫스탬핑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핫스탬핑이라고 하면 제가 표로 좀 가져왔는데요. 900도씨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 소재에 금형을 넣어서 프레스로 착용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주 뜨겁게 했다가 단숨에 아주 차갑게 한
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단단한 그러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두께를 얇게 할 수가 있겠죠. 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자동차에다 적용이 되면 그러면 연비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얇게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연기관차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로 돌아가다 보니 사실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늘어가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좀 연비가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겠어요, 이 네, 기술이. 맞습니다.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사실 전기차에 대한 납품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전기차에만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내연기관차에도 충분히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전기차에 핵심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해를 돌아보자면 2014년부터는 현대기아차 내연기관차에 이미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부터는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전기차 하면 혹시 어떤 업체 떠올리시나요? 아유,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좋은 실적과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역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 사실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가 자체를 보자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 지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크게 빠지고 있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조정 크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차체와 관련된 부품도 당연히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조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맞는 이 종목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왠지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종목명을 알더라도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지 못하면 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익 제대로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제 현 재무 상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장 과감한 투자. 자, 과감한 투자. 일단 투자 포인트에서 짚어봤을 때 현재 차체 생산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날개로 전기차 부품을 좀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과감한 투자가 집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 생각이 맞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5%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손익에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3분기까지 진행됐던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본업에 대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좋은 실적을 보여줬으면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자산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부채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사실 현대기아차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부채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다시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재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 흐름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영업활동으로 꾸준하게 현금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대비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현금성 자산은 좀 쌓이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이렇게 자신 있게 투자를 한 것을 지금은 좀 빛을 보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좋은 실적 그리고 내년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러한 재무적인 리스크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한번 살펴보자면 부채 비율이 337%나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552%를 가져가고 있었지만 사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다 보니 사실 부채 비율이 332%, 유보율이 17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재무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봤을 때 부채 비율은 어떤가요? MC님 낮아지는 거 보이시는가요? 네. 네, 332%까지 높아졌다가 사실 286%로 부채 비율 상당히 낮아진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다시 한번 좀 높아졌는데요. 충분히 이러한 개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회사가 올해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내년까지 이어지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내년에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는 주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저는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면 저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는 있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좋은 실적 또한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주식 비기 종목들이랑은 조금 달라서 이거 괜찮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앞부분에서부터 좀 짚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주식 비기는 지금 이 재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 화면 하단에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봤으니 이제는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재무 개선과 실적. 자, 앞서서 계속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재무제표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될 텐데 자, 재무제표상으로도 점점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만 본다면 조금 이 재무제표 괜찮나? 저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면서 차트가 조금 밀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겠죠.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이 업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실적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미 확인을 했지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제는 끝나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주가 수준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2013분기까지의 실적만 영업이익이 2019년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과의 주가 수준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이라면 당연히 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40 주봉에서 현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긴 추세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추세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반전형 캔들 십자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지금 240 주봉이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했고 캔들 역시도 현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나온다면 지금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적 상당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박스 하단까지도 좀 겹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2019년까지 봤을 때 추세 하단도 현재 겹쳐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로 지속적인 추세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박스권의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지금 강한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하락 추세를 끝내고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요.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 개선세와 또 실적,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곧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 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기아차를 내 손 안에 품고 있는 오늘의 주식 비기. 자,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과 내년에 좋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재무 구조,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적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안한 시장에서 제대로 힘이 되어드릴 오늘의 주식 비기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